우리 아이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교육의 신. 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교육의 신은 각 연령대에 맞는 자녀교육법, 입시 준비 정보, 대입 전략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입 준비에 대한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이시죠. 주상아 입시 컨설팅 연구소의 주상아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 주실 건가요? 전형 위주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입시와 관련된 용어들의 해석을 쭉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은 실제적으로 예, 대입 이제 입시와 관련된 전략들을 풀어나가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전략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수시 전형이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2 체제의 4가지 전형을 수시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실기 위주의 특기자 전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전형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 전형.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는 전형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 관리만 잘하면 네. 이제 그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죠. 특징이 모집 인원 자체가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많고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내신 성적이 낮다. 그럼 결국 포기하는 거죠. 자, 그게요. 이제 교과 전형 자체의 특성인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메이저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아, 예. 네.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뽑는 건 맞는데 네. 서울에서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대학교 1학년 된 친구들 있죠. 네. 2021 학번들, 21 학번들까지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꽤 있었거든요. 하여튼 교과 전형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쪽에 있는 수도권 이외나 수도권 이남 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을 많이 운영을 하지요. 전국에 2,3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의 수준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네. 근데 교과 전형은 그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면 큰일이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적어도 메이저 대학,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대학에서 이 친구들을 뽑기에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담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교과 전형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만으로는 그래서 평가가 이제 서울 어렵다. 쪽에서 별로 안 뽑기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이하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서울 쪽으로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그 지방 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은 3등급, 4등급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은 건가요?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죠. 종합 전형은 뭔가요? 종합 전형은 지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정성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신도 보고 비교과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학교 맞는 인재상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비교과나 다른 활동들이 자기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분명히 단점이긴 하지만 또 그 반대로 볼 때는 그게 가능성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 성적이 안 돼도 네.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교과 부분이 아닌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희망을 거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상위권 대학 자체는 생각하시기에 다 모든 사람 생각은 똑같아요. 좋은 대학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넣어보는 건 개인의 자유죠.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좋은 학생 다 뽑고 싶죠. 가고 싶어하는 학교 입장에서 볼 때 네. 들어오는 서류가 어떨까요? 성적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그럴 들어오겠죠. 수밖에 없죠. 그 친구들 먼저 뽑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세특. 세부 능력 세부 특기상. 능력 특기상. 특기상.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운을 바라볼 수 있다.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고 선생님이 그 학생을 관찰해서 정확하게 써주신 내용들이 이 친구가 지원하는 학과와 굉장히 전공 적합성에서도 연결이 되고 그게 학년별로 위계를 거쳐서 쭉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내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우리 과에 오면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해 나갈 가능성을 대학이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그 친구도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는 것이 그렇죠. 학생부 뭐 종합 전형이 종합전형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만 기준으로 세워서 줄을 세우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성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등급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떨어지는 경우는 학업 수준이 높은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은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컨설팅과 전략이 가장 필요한 가장 거가 필요하죠. 아닌가. 당연하죠. 예.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논술만 잘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논술 100이다 그러면 논술만 잘 쓰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둡니다. 대부분. 아, 수능 학력 최저 기준이 뭔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논술과 교과 전형이 성격을 같이 해요. 뭐냐 하면 교과 전형도 각 학교의 학업 역량들이 소재지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논술도 논술 역량이 이 아이는 좋은데 적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학업 역량이 어떨까는 검증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는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뭐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 친구의 논술 점수가 또는 이 친구의 교과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네. 대학에서 제시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이 친구는 탈락입니다. 특히 네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내신인데요. 네. 내신 따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내신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 대입이거든요. 지금 고3이 그리고 2023 대입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게 대학에서 볼 때 내신 성적을 점점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1, 2학년 때 성적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요. 성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이 성적으로 내신 교과 성적을 뽑거든요. 네. 그런데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되게 배워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주로 배워요. 3학년 때 가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배웁니다.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기 진로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탐색하고 그렇죠.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선택해서 3학년 때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네.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학이 이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른데 네.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제래요. 그러면 석차 등급제는 점수가 딱 나와요. 네.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반영 비율이 높아져요. 네. 그러면 그걸 언제 많이 배워요? 1학년 때 많이 배워요. 2학년 때 다음으로 많이 배우고. 그렇죠. 그러면 1, 2학년 내신이 안 좋으면 이게 이제 종합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 거죠. 교과 전형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네. 정말 내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게 요새 내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내 안의 신. 내 안의 신이 내신이다. 내 안에 신을 모셔야 된다. 네. 학교 교과 성적 올려야 된다. 이게 내 안의 신이다. 네네. 그만큼 내신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1, 2학년들. 근데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술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 지금 수능 최저점이 있었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럼 얘는 저희가 정시 준비하듯이 모의고사 점수로 예측이 가능한데. 수능 최저 기준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또 내신 점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두 개 다 해야 되죠.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누구신가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엄마인데요. 예, 저희 아이 때는 부모 기록이 아주 간소화된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부 생기부 예, 기록이요. 예. 네,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면 학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종. 학생부 오. 종합전이요. 네. 생기부가 기록이 줄어드는데 그럼 학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2025 대입이에요. 네네. 2025 대입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첫 해이고요. 2025 대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요. 이제 대입 제도 예고 4년제가 있는데 네. 그 4년 전에 기본적인 틀은 발표가 되지만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4 대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4와 2023의 차이점이 학생부 기록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재학교 발명반 뭐 이런 거는 기록이 네. 되는데 2025부터는 안 없어요.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이제 못 쓰게 되어 있고요. 봉사 활동도 개인이 바깥에서 나간 건 못 쓰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개인이 나가더라도 학교에 보고를 하고 나 이런 봉사 활동을 나 혼자 또는 내 친구 몇 명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그게 교육 과정에 실리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예, 인간. 그것도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봉사 활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수상 기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독서 기록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거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질문은 보니까 학종 준비를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자, 그런데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남아 있고요. 행동 발달 종합 의견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독서도 기록이 가능하고요. 녹여낼 수 있고요. 네네. 또 수상도 거기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봉사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기록을 해서 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금지시킨 거죠. 이제 공정성 측면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독서나 제일 중요했던 수상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럼 안 나갈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상황이. 나갈 그건 뭐 필요가 불을 보듯 없어질 뻔해요. 수도 예, 있죠. 나 학생부 기록도 안 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네. 돼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활동들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걸 녹여낼 수 있는 장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전략은 선택과 집중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회를 나가더라도 내가 좀 도움이 되고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 대회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게 세특이나 또는 자동 봉진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자기의 활동이나 비교과에 대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 자체, 학종의 본질 자체, 학생부 기록을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본질은 안 바뀌어 있다. 기준은 조금 변했지만 예. 결국 본질은 마가는 낮지만 네.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저희가 결국 본질은 그 친구의 진로와 적성을 어떻게 네. 해서 녹여내서 그것을 내가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왜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미기재, 미반영 이렇게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야라고 착각을 하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아, 결국은 그러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진로를 위해서는 예. 지금도 선택과 집중 예. 해야 한다. 필요합니다. 네. 그럼 결국 이것도 지금 수시와 관련된 질문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시 모집은 정시보다 앞서서 있잖아요. 네. 수시 모집에 먼저 미리 합격을 하죠. 해버렸어요. 네, 했어요. 그럼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정시 모집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럼 정시 모집 못 하는 건가요? 당연히 등록하면 정시 모집 안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입시 제도 모집 시기별로 커다란 첫 번째 큰 원칙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순간 너는 정시 생각하지 마. 이게 큰 원칙이에요. 다른 학생한테 기회를 줘야 돼. 예,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도 해당이 됩니다.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은 지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왜? 되네. 내가 네. 수시에 다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수능 성적 가지고 가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굳이 낮춰가지고 합격을 해갖고 정시 지원도 못하는 기회를 내가 지원할 기회를 박탈당하면 억울하지겠죠. 그렇죠. 그죠? 물론 수능을 못 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맞아요. 내가 네. 수능을 잘 볼 경우에 나에게 수능 날 찍신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무것도 찍은 게 다 모르잖아요. 맞았어.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다 맞은 경우에 내가 수시로 지원한 학교보다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도 등록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등록이 아니라 합격만 해도 안 된다. 합격만 해도 안 된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다. 그래서 예비 등록 뭐 이런 거에도 상관없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자로 발표가 되는 순간 이 친구는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지원 자체가 이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로 전문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사실 육회 지원 제한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전문대학에서 홍보를 나와요, 학교에. 우리 학교 지원하라고. 네. 근데 원래 원서 접수는 진학사나 UA의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오셔서 홍보를 하시면서 종이 원서로 지원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형료를 안 내도 내가 지원을 접수를 되는 해줄게.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어, 네. 네. 수능을 잘 본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넣은 데는 다 떨어졌어. 근데 그거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수능 성적을 받았어. 근데 지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대학에 합격했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전문대. 본인이 실수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구제 못 받았습니다. 아. 대교협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 기회가 총 9번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어, 거예요. 네. 추가 모집은 그 9번, 수시 6번, 정시 3번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시에 붙는 순간 정시 추가 모집은 아웃이에요. 안 된다. 예. 네. 그리고 정시에서도 4년제 대학에 붙으면 추가 모집은 안 돼요. 추가 모집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전문대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대가 두 개가 있어요. 청운대, 호원대. 네. 요 두 개 대학하고 전문대학은 그 정시에 붙어도 네. 추가 모집 4년제에는 지원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그거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고 갈 수가 갈수 있는 있어요. 거예요. 예. 이런 정보들은 본인이 정말 잘 찾아서 지원을 하는 그건 좀 전략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를 준비를 하면서도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에 내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수시를 접수를 해야 되겠네요. 아, 당연하죠. 무작정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시 마음에 모집에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안전빵 그래요. 그런 대학들 입시 딱 원서 함부로 내가지고 내면 안 돼요. 합격했어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수시 모집은 정말 지원에 신중을 기해할 필요가 있는 모집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상아 입시 컨설팅 연구소 대표인 주상아 대표와 함께 대입 입시와 관련된 꼭 알아야 될 입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우리 수시 전형 4가지에 대해서 쭉 풀어주시고 어떠한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는지 그 기초 틀을 좀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대입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오늘 제일 많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겠죠. 어떤 것들을 꼭 잊지 말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글쎄요. 아이들의 일단 이제 정신 자세,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긴다? 예, 아이들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셔야 나중에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중학생, 뭐 고1, 뭐 초등학생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네.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뭐 또는 고3 좀 늦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발동이 걸려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때 그 힘을 쭉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소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믿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시네요. 자,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번 학생들을 위한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이제 모집 시기가 수시에 여러 번 있으니까 그 수시 포기하지 말고 내 안의 신을 잘 모셔라 일단. 내신. 내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신 관리를 하다가 사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가 한둘은 아니겠죠. 경쟁이 붙을 거고 힘들겠죠. 내신을 잘 받기가. 그렇다면 또 그 이후에 차선책 그때 가서 구해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 안의 신을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고요. 특히 1학년 때, 2학년 때. 네, 저는 착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수시, 정시 이렇게 네. 나누어져 있는 단어가 명확하다 보니 수시 준비하는 사람은 수시만, 정시 준비하는 사람은 정시만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네, 결국 1, 2학년 때 내신 준비 확실히 해서 정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당연히요. 네,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시 지도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뭐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특히 해당이 더 되는 얘기인데 네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확보하고 나서 수시는 자신 있게 지원해라. 이 마인드가 입시를 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가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피해서 나 수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요. 입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정시 포기하고 수시만 준비해서는 안 그거는 된다. 큰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 만에 하나 수시 정시가 다 안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재수밖에 없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도 내가 정시를 포기한 상태로 재수를 할 때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다 목매달아서 또 교과전형만 막 목매달아서 내신만 잘 관리를 했네. 네. 내 안에 신을 정말 신처럼 받들어서 했는데 네. 6장의 카드가 다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수능 공부 안 했으니까 정시 정시는 갈 수가 없겠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너무 차이가 나겠죠. 이건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안 가겠죠.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선택은 재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수능 공부 안 한 상태죠. 예, 새로 다시 해야죠. 시작해야죠. 그죠? 재수생의 어드밴티지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더라도 당연히 수능 공부가 오히려 정시를 같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예. 삼고 수시도 준비하면 좋다. 저희가 입시 용어도 정리했고요. 입시 전략도 한번 세워보면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요. 네, 제가, 맞아요.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럼 시청자들에게 진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셔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들하고 부모님은 소통 잘 하시고요. 아이들은 1, 2학년 때 내 안의 신 잘 모시면서 수시 정시를 같이 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인드는 나는 정시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난 수시는 내 소신껏 지원할래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주상아 입시 컨설팅 연구소 주상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3이 큰 벼슬이다 이런 말 있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입시 준비가 그만큼 힘들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꿈을 키우는 방송 교육의 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